2009년까지 하고 2012년 내용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빠졌던 수련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법들을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나중에 알려주신 수인법 중에서 별 기운, 우주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별의 기운을 받는 자세, 상단을 키우는 그 수련법 자세, 헤로도토스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손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 헤로도토스 아시는 분? 헤로도토스. 네. 여기 있어요? 이러고, 네. 단전 앞에서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게. 기억이 있는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자세를 취하고 그냥 계셔도 돼요. 호흡은 안 하셔도. 아니면 그냥 단전에 집중하고 계셔도 되고. 네, 이상입니다. 별기운 수련법. 질문 있으신가요? 별기운 수련법? 그럼 별기운을 특별히 뭐 선생님이 받는 게 아니라 팔면 나오면서 그걸로 다 된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근데 이제 내가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유통기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아니면은 나의 그 상단 기능에 있어서 나는 생각을 못한다. 뭘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사고력을 키워야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헤로도토스 고급 정보를 받는 거예요. 성계 정보보다는 아니지만 실용적인 정보 중에서는. 예.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한국의 선인들에 나와 있는 그 선인님들 별 기운.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팔문원 수련, 그때는 팔문원 수련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하겠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팔문원이 1999년이었죠. 1999. 네. 그래서 199 C라고 거의 네, 199에서 로고 밑에 있는데 그때가 여기가 이제 창립기념일. 기념일에 처음으로 이제 그걸 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팔문헌은 1버전, 2버전, 3버전까지가 있죠. 1버전 그거는 이제 그 옛날에 출판사에 있었죠. 지금 한 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좀 틀리죠. 네. 그래서 2버전이 우리가 그 옛날에 책받침으로 했던 거. 그리고 3버전이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버전이 3번까지 있다. 그때 4버전 뭐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는 공개된 바 없고. 예.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수련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수련법이. 그래서 그 팔문헌으로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팔문헌에 대해서 모든 걸 알면 내 수련이 끝나는 거죠. 배워야 될 거는 끝나는 거죠. 활용하는 거는 별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법 중에 팔문헌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단계에서 하는 게 그거죠. 동맥수련. 동맥수련을 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배지 수련을 참 많이 했었죠. 배지. 팔문헌 뺐지? 배지 크기로 해가지고 혈자리에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 뭐 중단에도 붙이고 장심에도 붙이고 뭐 인당에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배지 수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문헌을 공중에다 띄우는 수련법도 있었죠. 연도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10km 상공 또는 뭐 5km 상공에다 띄워서 돌리고 정향으로 돌리고 반향으로 돌리는 수련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 정향인 거죠. 하늘에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정향이면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운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기운을 위로 올려서 주변으로 펼치는.
그게 99년대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연도 상관없이 지금 팔문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항상이 준비됐다는데. 그래서 이건 오른나사의 법칙입니다. 오른손 나사. 나사의 법칙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진.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후진. 그래서 기운이 올 때, 나에게 올 때 저쪽 밖에서 오른나사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나한테 온다는 얘기거든요. 기운이 올 때. 근데 회전을 안 하고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직진으로. 직진으로. 네. 그거는 뭐냐면 레이저가 그래요. 레이저는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쭉 나가요. 직진성이에요. 일반의 직진성. 그래가지고 어떨 때 회전시키지 말고 그냥 직진으로 받아라 하는 멘트가 있는 게 있어요. 수련법 멘트 중에서. 그래서 내가 기운이 부족할 때는 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기운을 단전에 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에다 기운을 모아야 되겠다면 이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서 축기를 하는 거죠. 단전에 기운을 모을 때. 그런데 반대로 기운 모아야지 하면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는 거. 기운. 그러니까 그 기운 옮기법을 내가 터득을 하면 뭐냐요? 저 사람한테 기운을 보내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보내주는 거고 제가 너무 건방져. 제 힘을 좀 빼야 돼.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기운을 쏙 빼면서 그거 하는 거죠. 기적으로. 설기라 그래요? 사기라 그래요? 어떻게 빼는 걸 뭐라 그래요? 축기라고 뭐 기운 주는 거는 빼는 거. 빼기. 그냥 기운 빼기. 설기, 사기, 빼기.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예, 아니, 제가 뭐 기운 되니까. 아니 기운 빼기라고 하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기운의 원리다. 그래서 수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게 바로 기운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면 전진, 반시계 방향이면 후진하면서 기운을 그래서 안테나도 오늘 팔문헌도 공기에다 돌릴 때 시계 방향으로 하면 위에서 끌려서 밑으로 내리는 거고 반시 방향으로 돌리면 밑에 있는 기운을 위로 퍼올리는 거고 그럼 착 가라앉는 사람은 그러니까 퍼올리는 걸 많이 해야죠. 네, 퍼올리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뭔만 하려고 그러냐면 받기만 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만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공에서 돌려서 이렇게 내리는데 어쨌든 우주에서 기운이 계속 오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반으로 역으로 돌린다 해도 오고 있는 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쭉 당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기서 이러고 보내야 되는 거죠. 되받아서. 네, 되받아서 응. 당겨서 보낸다. 응.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 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온 걸 받아서 당겨가지고 올린다. 예. 갑자기 그건 멈추고 어디 밑에서 풀어 올린다고 예. 그럼 안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이제 꼭 그 주변으로 기운을 할 때는 반대로 돌려가지고 주변으로 이제 퍼 올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뭐 승진 아니면 뭐 원하는 자리 취직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돌려 거기 가서 정향으로 돌리는 거고. 자리에다가 박아. 예. 부장자리. 예. 영업을 해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된다. 퍼 홍보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기 이 기운이 퍼져. 퍼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팔문헌을 돌리든 안테나를 돌리든 똑같습니다. 그건. 예. 그래서 안테나를 어떻습니까? 그때 안테나 수련할 때 안테나를 정향으로 돌리면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반향으로 돌리면서 위로 안테나의 원반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초급자는 주로 받는 거 위주이지만 중급 이상이 되면 내리는 것과 올리는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 받으려고 하면 기운이 이러고 온다. 여럿이 같이 나눠주면서 받으려고 하면 기운이 이러고 쏟아진다. 얘도 다 나왔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기운을 쓸 때 내 마음을 갖다 넓게 써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라도 표현을 안 하더라도 수련할 때 기운 돌릴 때 널리 퍼져나간다 생각하면서 근데 안테나 원반이 어딜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운만 가지고
원반을 실제 돌리는 거니까. 땡겨주면 네. 원반을 돌리는데 기운이 쏟아져 내리고 네. 있는 거는 거지 원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 원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도 들었다 있어요. 해요? 네, 원반을 그거 안 했는데. 옛날에 했어요, 수련법에. 원반을 내려오고 뒤로 그렇게 네, 거? 네. 옛날 수련법에 원반을 내려가지고 단전안에다 넣었었죠. 2002년에 아니 안테나를 다는 게 아니고. 안테나 닫혀도 했는데 이 원반으로 내려가지고 단전을 갖다 확장시키고 그랬었죠. 그럼 네. 기억이 안 나. 네. 기억이 안 나 그거. 모르면 기억이 안 난다. 네. 이 원반을 해가지고 단전에다 넣었었죠. 네.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원반을 갖다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스카이타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정향으로 돌릴 때 여기서만 돌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돌리면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돌리면 더 강력하겠죠. 나는 기운 걔는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냥 고정해놓고 내가 그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결국은 똑같은데 그 원반을 돌린다고 하면 더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이 되죠. 그래서 고수는 그 여기서만 해서 기운만 하는 거고 초자는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단전재건 수련법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밑으로 내린다 되는데 기운만 버리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나까지 버린다. 우리가 의념으로 기운만 버릴 수 있으면 뭐냐? 고수. 근데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나 자신까지 버리는 상상을 통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운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네. 기적인 장치라 네. 필수로 그렇고 근데 네. 기적인 장치를 아까처럼 안테나 원반을 내린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그거는 복사해서 무순히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큰 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거네. 그렇죠. 지가 네. 나의 그냥- 실력이 문제인 거지. 네. 내 느낌이 되어지는 대로. 네. 그래서 이 팔문원을 그래서 공중에서 돌려가지고 운기시키는 거. 그래서 이 팔문원을 먼저 받는 이유는 우주 기운을 먼저 받아서 주변을 정화시키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안테나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당기는 이유는 주변의 기운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운을 끌어당겨서 그 반동으로 땅에 도움을 받아서 기운을 받자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덕은 뭡니까? 기는 뭐고? 덕은 하늘에서 내리고 기는 땅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반동에 의해서 이 기운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땅까지 기운을 쳐 내려야 되는, 당겨서 내려야 되는. 네. 깨우는 거야. 기를 깨워갖고 네. 그게 왜 반응해서 그거를 올려줘야 되는 얘기지. 네.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네. 그래서 단전에 일단 모았다가 그걸 갖다 옆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기운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공중 팔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우리가 세로 팔문원 수련이 있었죠. 세로 팔문원 수련. 세로 팔문원 수련 기억나시죠? 다들 고개 수박? 세로 아니 여기 톱처럼 이렇게 돌려갖고 그렇죠. 여기서 고개는 이렇게 쭉 톱니바퀴로 해가지고 쭉 수박자루 쓰듯이 두 마리였을 수박 수박은 생각나는데 수박 뭔 수박인지. 그래서 가운데로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하도 중단이 막혀서 그기 때문에 네, 중단도 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에서 이런 수련법 있었고 세로 수련법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가로 그렇죠, 가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세로보다는 가로를 많이 하죠. 가로 걷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이것도 가로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는 세워져 있는 거고. 정면에 놓고 네, 바꿔. 네, 네. 정면에 놓고 네. 바꿔 그거. 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앞에 바꿔. 놓고 뒤에 놓고 네. 그것도 가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수평 보니까 수직하고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하고 이게 포동해서 가로, 쓰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로 이게 세로예요. 이걸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팔문은 5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3개 또는 5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앞에 뒤에 앞 1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가지거나 1번, 2번, 3번만 끝나는 경우 있고 4번, 5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1, 2, 3번을 통해서 결국은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위에서 받잖아요. 일단 4, 5번을 빼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나요? 그래서
1번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2번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3번에서 이쪽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1번과 2번과 3번을 해서 여기다 멈추죠. 여기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죠. 중단이요? 그렇죠. 중간 이렇게 뒤도 네. 심고 여기는 100회. 여기가 중단 앞쪽. 여기는 심유. 네. 여기는 식당. 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4번은 이제 여기서 옆에서 받는 거죠? 4번은 여기 옆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거 5번까지 하면 5개 8번을 하면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 나올까요? 10개. 셋, 넷, 다섯. 10개. 각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가 여기로 저쪽으로 가니까 뒤도 앞으로도 그 뒤로도 1번,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5번 5개 기본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기본 방향이 5개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를 중심으로 기본 방향이 5개가 나오죠? 여기서? 중단. 중단이요? 중단을 그렇죠. 끊어서 중단을 기준으로 5개의 방향에서 기운을 본다는 거는,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5가지 시각을 갖는다. 방향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보는 시각과 뒤에서 보는 시각과 위에서 보는 시각과 왼쪽에서 보는 시각과 오른쪽에서 보는 시각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가 빠지긴 했는데 다양한 입장에서 본다는 훈련. 다양한 입장이 뭐예요? 하늘의 입장이 되는 거고 중용이잖아요. 나를 사방팔방에서 보는 훈련인 거예요. 즉 뭐예요? 하늘의 여기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나를 보는 훈련이에요. 이 수련법이. 이 수련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타인을 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뭐예요? 수련을 한 의미가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련은 백날 하는데 백날 전이나 백날 후나 50일 했을 때 하는 얘기가 똑같다 하면 뭐겠습니까? 수련의 효과가 들리세요? 아유 이거 줌으로 하다가 늙어 죽겠다. 그래서 수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 말씀 따로 수련법 따로가 아니다. 선서와 수련법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언어로서 풀어놓으신 거고 선서는 언어잖아요. 언어로서 풀어놓으신 거고 이거는 기운으로서 터득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기운만 가지고 터득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걸 갖다 수련법을 해설을 해서 알려주신 거죠. 수련법이 나오고 뒤따라서 선서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거 수련법과 선서의 관계를 꼭 같이 보시고 몇 년도에 어떤 수련법을 했는지를 꼭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5개 방향에서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단으로 간다. 언제나 기준점인 하단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네. 하단은 뭡니까? 우리가 겸손의 자리고 하심의 자리죠. 기운을 끌어가지고 가운데다 놓으면 정에 넘치고 하니까 결국 마무리를 꼭 하단에다 해서 안정된 상태로 끝내는 게 수련법의 마무리다. 또 8문헌 수련이 또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시는 대로 어떤 게 있었는지 수련하는 거. 지난번에 했던 그렇죠. 8문헌 태극수련. 8문헌 태극수련이 있었죠.
태극 수련해서 그걸로 해서 이 가운데 원을 열었었죠. 예. 팔문원의 가운데 원을 열고 이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팔문원 그 말씀에 보면 팔문원 수련법들을 보면 그냥 팔문원의 기운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초기 수련법들에. 근데 나중에 어떤 수련법들은 팔문원의 가운데 원의 문을 열고 그런 멘트가 있는 수련법들이 있어요. 팔문원 가운데 원의 문을 열고 팔문원 전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문까지 있는데 이 핵심의 정수의 기운만을 별도로 받을 때는 꼭 팔문원 가운데 문을 열고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수련 멘트를 한번 보시라. 그래서 이 가운데 원의 문을 열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영경대 수련법. 네, 보면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 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오전에 했던 수련법이 있었죠? 팔문원에 했었는데 이제 배지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뇌에다가 넣었죠. 그 다음에 또 팔문원을 또 눈에다도 넣었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했듯이 팔문원을 딱 바닥에다 그려서 뭘 했습니까? 네, 팔문원 운동장에다 그려놓고 거기 갖다 계속 걷는 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 어떤 순서로 했는가? 네. 어디서 적어놨어? 저번에 꼬불꼬불하게만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꼬불꼬불 걸어댕기고 어디다 적어놨는지도 몰라. 그런 걸 하기는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네. 뭐 대략 대단하지. 네. 뭐 들은 것 같다는 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선계 수련은 팔문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팔문원 수련을 하면서 팔문원과 통해야 되는 다른 말로 뭐냐면 팔문원의 파장에 나의 파장을 동조시켜야 된다. 나의 파장을 동조시켜야 된다. 다른 말로 파장을 맞춘다. 파장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죠. 파장 맞추기를 통해서 파장 맞추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수준이 올라갔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팔문원에서 원하는 것은 기본 4가지가 있는 거죠. 북, 동, 남, 서의 이 각각의 덕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걸 터득해서 자기 것 화시키는 것. 내 수준을 이 각각의 문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를 올리는 게 돼야 가운데 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팔문원 수련을 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죠. 우리가 그 기운이 많은데 그래서 그 기운을 좀 아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뭐 해야 하냐면 수련 지도자는 북향으로 보거든요. 수련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6월달에 태어난 수련 지도를 하려면 기운이고 남쪽 그래서 이런 거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건 한 번에 처음 오자마자 알려준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좀 명상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정면을 보고 해. 하다가 당신에게 내가 오늘 특별하게 하나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지. 뭐를요? 방향을. 수련할 때 방향을. 당신은 뭐 동쪽을 앉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올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동남북서의 수련의 방향. 천서 2권 113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이게 천일수련 시작할 때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수련에 가속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 수련하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요. 시대 가면 맨 처음에 그냥 무조건 앞에 보고 했을 거고. 아마 이제 뭐 그랬겠죠?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래서 방향을 하셨어요? 처음에? 한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만 다 보고 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천일 수련을 시작하면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쪽을 봐야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발이 동쪽을 향하고 해서 동쪽을 보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억에는 머리가 동쪽으로 향했었어요. 그러다가 바라보는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바꿔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아니면 네.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게 아니고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그 당시에. 하는 것도 이거 받아도 어차피 받는 건 받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쪽을 예, 시간이 머리를 바뀌는 거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예. 백회가 동쪽으로 했다가 용천이 동쪽으로. 예.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중화시키는 쪽으로, 결국 팔문헌의 기운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나를 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중화가 되어 가는가, 중화되면서 강해져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을 찾는 것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8번 수련하면서 이 수련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을 터득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정면에서 봐서 중단의 탁기를 정면에서 후면으로 빼고, 후면에서 정면으로 빼고, 백회 위에서 밑으로 빼고, 좌측 용토를 통해서 단전으로 받고, 좌측 장심, 우측 장심을 통해서 단전으로 기운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 기운을 받음으로써 나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수련을 하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파장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나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영심무림이는 근데 사주 방향도 알잖아요. 네. 그 어떤 것도 나을까요? 사주 과정은 나은가요? 사주로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거구나 탁 알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나중에 바꿔도 돼요. 네. 그리고 이 방향이라는 게 궁극의 원칙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환대, 이 시점에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앉아서 하시면 돼요. 병치료 목적을 위해서 그때는 바꿔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다. 토 쪽이면 중앙을 하거나 남쪽을 하거나, 신방광이면 북쪽. 예. 그게 이제 풍수고 개운법이잖아요. 풍수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고. 그게 동의보감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내가 극기로서, 인내로서 뚫고 나가겠다 해서 뭐 그것도 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냥 직진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다. 성경하고 싶다인가요? 그게 내용이 있죠? 뒷문으로 가 그냥. 뒷문으로요? 백도 잘못 만들면 저기 지금 중국 틱톡이 트럼프한테 지금 깨박살 나듯이 돼요. 아무나 안 열어주니까 뒷문으로 쓰죠. 그리고 그 팔문헌을 또 오늘 뭐 했습니까? 뇌에다 하면서 또 어디다도 넣었었죠? 팔문헌을? 오늘 뇌 말고 눈. 뇌는 닦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감정뇌였죠? 감정뇌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감정에서 또 눈에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구정화. 그 다음에 또 그 안구정화.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안구정화. 그 다음에 또
시야, 보는 거. 시각, 시야, 네. 넓히기. 시야. 다양한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눈이 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구가 정화되면 좋은 게 보여요. 좋은 게 보인다. 그렇죠. 좋은 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있는 봐야 그대로, 잘 있는 봐야 된다. 그대로 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뭐가 꼈다 그러죠? 편견. 콩깍지. 그렇죠. 콩깍지. 그래서 이 팔문헌으로 편견이 껴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뇌가 가지는 어떤 그 패턴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죠. 아니면 뭘로 보느냐? 트라우마로 봐요. 그렇죠. 그러네. 트라우마로 보는데 우리는 속담이 있죠. 트라우마에 대한. 뭐 자라보고 놀러가서 손수공 보고 놀러 그렇죠. 예.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는 세상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과 뇌를 정화시킴으로써 세상을 왜곡시키던 걸 갖다 걷어내줘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서.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우리가 수련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했던 수련법에는 팔문헌을 몇 개를 했죠? 5개. 뭘 오늘 5개를 써. 3개. 3개. 3개를 썼죠. 어때? 뇌 하나, 중간 간내 좌측눈 하나, 우측눈 하나. 좌측눈, 좌눈은 네. 눈 2개. 그래서 3개를 썼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 2주일인가? 2주일 후에 수련법에는 팔문헌이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요. 중단 하나, 뇌 상단 하나, 좌측 눈 하나, 우측 눈 하나 해서 4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눈과 뇌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단은요? 중단은 궁극적으로 감정이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완성이 돼야 내가 감정에 여기는 정화시키는 거고 내가 중단이 편안해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흔들리지 않는. 그러자도 궁금했는데 왜 그 뇌에 넣을 때요. 네. 세로로 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세로고 이렇게 해도 세로잖아요. 네, 이러고도 넣고 저러고도 넣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눈은 정확해요. 왜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홍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헷갈리는데 요러고 돌리는 거예요. 요러고 돌리는 거예요. 팔문헌. 나 요거 같아. 이거 간내에 넣을 때 저도 이러고 요렇게 아니. 요렇게. 네. 아, 저도 그러고 돌려요. 난 톱니 앞에서 이렇게 넣어서 돌려야 저도 돼. 그랬어요. 아 이쪽은 이쪽이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렸거든요. 이러고도 돌려보고 저러고도 돌려보세요. 돌리고 싶. 그 우리 할 때 그 천지수련법 할 때 기운증진 천지수련법 있죠? 그거 할 때 뭐 했습니까? 팔문헌 2001년 팔문헌 할 때 그 팔문헌을 방석의 팔문헌을 우주 크기만큼 확대시킵니다가 멘트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우주만큼 확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전을 우리가 방석 깔고 앉는 방석을 갖다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었죠. 까먹은 게 팔문헌 우주선. 우주선 만드는 수련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는 늦게 들어와서 못 해봤어요. 여기 해보신 분 여기도 계신데, 네, 저는 늦게 들어왔다고. 네. 그거 아니었나? 팔문헌 우주선 수련. 팔문헌으로 우주선 만드는 거 수련. 그 다음에 또 벌 중단 수련. 벌 중단 수련 기억나시죠? 대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변법. 기변법은 2002년이었죠? 2002년 1월. 단전 안의 기운을 콩알 크기로 뭉친 다음에 정면 팔문헌 가운데 원으로 그 꼬린시키는 훈련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우주화순환법에도 우주화순환법은 2006년 1월 1일 해가지고 그 팔문원 가운데 원의 수도꼭지를 틀고 뭐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인 걸 꺼내서 쓰기도 하고 기적인 생명체 꺼내서 나를 수련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나의 기운을 팔문원 가운데 원에다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운을 운기시키는 건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지구도 던지는 훈련을 하셨다. 말씀 테이프에 보면 기적은 처음에는 콩알 크기 하는데 안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기운이 커지면 순간적으로 기운을 모아가지고 지구 크기의 기운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가 타겟이잖아요. 타겟이니까 거기에 맞추면서 총알을 따라가면서 그 안으로 어떻게 보면 블랙홀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양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운을 받을 때는 아까 그 우주화설명법에 했듯이 가운데 원의 문을 열고 기운을 받는 우주의 가장 엑기스 되는 그 우주 기운을 받는 거죠. 팔문원에서 그냥 받는 거하고 팔문원 가운데 문을 열어가지고 받는 거하고 좀 틀려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35분에